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축을 위해 경남도와 사천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선결 과제인 특별법 처리는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노후된 산업단지에 국비를 투입하는 재생사업. 하지만 재생사업 선정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선정이 되더라도 또 다른 규제들이 많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사천 지역 고등학생들을 찾아 청소년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제성과 더불어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이란 점에서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조성과 기술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에서 고양이가 공기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를 토대로 유해조수 포획자 70대 A씨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사천 지역 미래를 좌우할 대형 사업인 만큼 경남도와 사천시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연초부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해외로 벤치마킹을 떠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별법 처리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전담 조직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또는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 시작점을 전담부서 설치로 본 겁니다. 사천시도 복합도시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프랑스 툴루즈를 찾아 본격적인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박동식 시장과 관련 부서 직원은 현지 시간으로 3일 툴루즈에 도착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 방문과 함께 유럽 최고의 우주항공도시로 성장한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툴루즈는 수도권과 먼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항공 관련 기업이 다수 있어 사천시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과거 15만 명이었던 인구는 우주항공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50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지역에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분주한 것과 달리 가장 중요한 특별법 제정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서춘호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서 법안은 처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나서주길 기대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난 뒤에야 복합도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동력이 저하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와 규제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정된 지 26년 된 진주 사봉 일반 산단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로 곳곳에 금이 가는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정부의 재생 사업 대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상위 공모 사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 역시 산단의 지원 시설과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틀은 재생 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한 산단 재생을 위해서는 비슷한 공모에 2번 연속 선정돼야 하는 겁니다. 도내에서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곳 중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산단은 진주 정촌 일반 산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막상 재생 사업에 선정됐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4년 전 재생 사업 착공에 들어간 진주 상평산단은 민간 참여 복합용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진주시가 2번의 공모를 실시했지만 수요가 없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함께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을 50% 이상 필수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규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방의 중소도시 여건을 고려해서 복합용지의 개발에 대한 기준도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같은 기준인 산업시설 용지 비율을 50%로 확보해야 하는 것을 완화하는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는 공모 접수 시 대상지를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남부권과 북부권까지 넓혀
선정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재생사업.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사냥용 공기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와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남해군 유해조수 포획자인 70대 A씨가 전신주에 앉아있던 까치를 사냥하다 고양이에게도 공기총을 발사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고양이 구조를 시도했지만 결국 고양이 사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총을 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발포 여부 확인 후 A씨를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고양이를 향한 발포가 확인되면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달 31일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모형 수류탄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하도록 하는 등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모형 수류탄을 주운 후 자신의 주거지인 본성동으로 가는 중 역사공원 야외 공연장에 버리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파악하고 지난 3일 밤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농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사천 지역 고등학생들을 찾았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김동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천의 한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 애때어 보이는 선생님이 수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평소 학교 수업 시간이라면 필기구가 있어야 할 학생들의 손엔 핸드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늘 혼자 고민하며 풀던 문제들의 해답을 색다른 방법을 통해 대학생 형 누나와 함께 찾는 시간. 겨울방학을 맞은 사천의 한 고등학교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진로 캠프가 열린 것.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줘가지고 저희도 오히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모두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과 유대감을 쌓으면서 공부에 대한 탐구 의지나 그다음 동기부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나눔교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나눔이로 불리는 대학생들이 45명의 고등학생들과 멘토링을 통한 교류의 장이 열린 건데 주요 교과목 수업뿐 아니라 학업과정 마주하는 고충을 듣고 조언하는 시간도 마련돼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형들, 누나들 수업 들어보니까 엄청 유익한 것 같고 공부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점들이 정말 좋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은 대학생인 나눔이들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되긴 마찬가지. 특히 진로에 대한 궁금증과 학업과정 겪게 되는 고민 해소를 위해 기획된 보이는 라디오 시간은 학생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너무 성적 경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하면 언젠간 성공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역시 이번 캠프 진행으로 학생들이 학업 성취는 물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교에서는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적 요인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교육기회 격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제성과 더불어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이란 점에서 각광받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조성과 기술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휘발유와 경유가 아닌 전기를 연료로 동력을 얻는 전기자동차.
첨단 기술이 탑재된 전기차가 잇따라 출시되고 관련 기반 시설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내연 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내연 기관차와 비교해 저렴한 차량 유지비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그 브레이크 오일 같은 거 한 세 가지 것만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뭐 휘발유에 비해서 그러니까 연료값이 너무 싸고. 같은 이유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차도 자동차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넓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대기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에선 보조금을 지원하며 구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4만 6천여 대, 전년 대비 1만 대 이상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을 통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이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 경남도는 전기차 1만 8천여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차량 종류와 지역에 따라 보조금에는 차이가 있는데 중대형 승용차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와 도비를 합쳐 최대 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 250대하고 화물 100대 정도 해가지고 총 35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한 1,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 가능하고,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최대 238만 원까지 이제 차등별. 여기에 생애 첫 자동차를 구매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 전기 화물차도 조건에 따라 10%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경남도는 수소차 역시 보조금을 통해 올해 700여 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 이처럼 친환경 차량 보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공해차 운전자들은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해 충전소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좀 더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크고 추운 날 효율이 떨어지는 배터리 기술 보안 등도 개선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충전 시설이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요즘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은. 지역에서 점점 늘고 있는 무공해차. 아직 보완돼야 할 점도 적지 않지만 내연 기관차와는 다른 경쟁력으로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도림 남해대학이 사천시 소재 항공부품업체 하나에어로 다이내믹스와 가족회사 산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해대학은 현장 실습과 취업이 연계된 산학협력을 약속받게 됐습니다. 남해대학은 학기제 현장 실습과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할 방침입니다. 경남 지역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는 1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175건에 비해 44건이 감소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경찰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909건이 적발됐으며 면허 취소는 1,210건, 면허 정지는 6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가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경남도는 도내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대학별 특성화 방안 설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우수 평가로 135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경남도의 올해 라이즈 사업 국비 예산은 총 895억 원 규모로 자유혁신대학과 신산업 분야 등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국토교통부의 201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수치화한 값으로 총 18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진주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시그룹에서 도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주시는 2023년에도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동군이 청년 지원 사업과 청년 정책의 군정 반영을 위한 제2기 하동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2년간 활동하게 될 이번 2기 모집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일자리를 가진 45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 담당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진주 명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진주시 복지재단에 성금 62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명신고 교내축제 제31회 밝음 새롬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부스에 수익금 일부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학생들이 기탁한 성금을 장애인 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에 쓸 예정입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청양수발전소가 산청군 시천면을 찾아 이웃 돕기 성품을 기탁했습니다. 쌀과 라면, 김 등의 식품과 생필품 등으로 이뤄진 318만 원 상당의 기탁된 성품은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편 산청양수발전소는 해마다 이웃 돕기 성품 기탁과 취약계층 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워터 경남 서부권지사 물사랑 나눔단이 사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참기름 세트 100개, 총 2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참기름 세트는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각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하동군 4H 연합회와 한국낭부발전 하동빛드림 본부가 함께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찾아 400만 원 상당의 행복꾸러미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행복꾸러미는 하동군의 대표 특산물인 제첩국과 섬진강쌀 등의 식료품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기탁된 물품은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취약계층 90세대를 찾아 전달하며 안부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시죠? 이런 전동 킥보드는 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용할 때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관리 부실로 골칫덩이가 되자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거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로에 아무렇게 세워져 있는가 하면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진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내외동 일대는 더 심각합니다. 횡단보도 인근과 도로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넘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가운데 막 세워져 있는 것도 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요. 저희 애같이 몸 불편한 애들이 지나가기에는 많이 불편하죠.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서울과 대전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김해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방치 민원은 4,700여 건으로 2023년 1,400여 건과 비교하면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김해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단속 등이 힘들다며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치된 기기를 발견해 신고하면 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이동 조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를 한 시민은 한 건당 15분, 하루 최대 1시간의 봉사 시간을 인정받게 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동 킥보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방치기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에 불편을 겪는 보행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질서 있는 보관과 수거 등 사용자와 업체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겨울철은 농가의 비닐하우스나 축사에서도 추위를 대비해 난방기기 사용이 많은 시기입니다. 화재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시고 관리에 신경 쓰셔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남해 하동 함양은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사천 영하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0도에서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 광주, 제주는 눈 또는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1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34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기상 악화로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의 출항 시간이 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1시 4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잠시 흐리다가 이후에는 다시 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저 기온이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며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